배우고 보여주고 수용하자. 엔잡 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멀리 광주에서 줌까지 왔습니다. 네, 저는 박재은이라고 합니다. 바로 거두절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프리즘 마이오의 비전과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강의에 앞서 뉴스키너들은 참 매력적이죠. 뉴스키너들을 처음 세미나장에서 많이 만났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그때 뉴스키너들은 뭔가가 좀 달랐어요. 그냥 사람이 반짝반짝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그건 피부가 좋아서, 머릿결이 좋아서, 아니면 옷차림이 멋있어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그보다 그들한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뉴스키너들한테는 남다른 비전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만 치여서 찌들어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미래를 넓게 멀리 보는 그 안목,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역시 반짝거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리즘 아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리즘 아이오의 현실만 보시나요? 아니면 그 뒤에 이면에 있는 반짝거리는 비전까지 보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그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에 앞서 스토리와 비전을 얘기하고자 하니 제가 사실은 강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요. PPT를 만들었던 거를 오늘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빼는 게 힘들었습니다. 20여 분간에 프리즘 아이오를 설명하고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비전까지 심어드려야 된다는 게 가만 생각하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104년 동안의 기술과 연구, 그리고 25년 동안의 제품이 진화해온 이 과정을 어떻게 20분 동안 설명하겠습니까? 사실 한 5년 정도 산 제 역사도 말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란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오늘로 끝내지 마시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오니 4일에 유광진 사장님의 강의, 그리고 9일에 조원정 사장님의 강의, 쭉 이번 달 계속 프리즘 아이오의 스토리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는요. 331시 클럽에서 제가 새로 출시되는 뉴 TR미 구성까지 프리즘 아이오와 곁들여서 하는 강의를 할 테니까요. 그날까지 꼭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로 끝내지 마시고 제가 이 장표는 캡처해 주셨다가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나 TV를 켜도 정말 좋은 강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단한 학자들,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훌륭하게 강의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강의 좋다 이러고 듣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몇 년 뒤에 일자리를 잃으십니다. AI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런 내용들 정말 강의들 많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뭐 이런 것들 강의 정말 많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죠. 근데 그 강의들의 말미에 제가 언젠가부터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어쩌라고라는 질문에 솔루션을 준다면 거기에서 시장이 형성되겠구나. 어쩌라고?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누군가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시장이 된다. 시장은 곧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솔루션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혹시 판권까지 우리한테 준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솔루션의 판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심어드릴 비전은 바로 이 큰 돈의 비전입니다. 네, 설레시나요? 이래서 뉴스키너들의 광대가 승천하고 얼굴이 반짝거리고 눈빛이 살아있는 겁니다. 프리즘 아이유의 이야기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과거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에게 뭔가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 하다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어보고 열이 나나? 안 나나? 손등으로 한번 짚어보고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이마를 가져다 대보기도 하고 아닌가 내 머리가 더 뜨거운가? 이러면서 허둥지둥 하다가 우리 손에 탁 체온계가 들려졌을 때는 체온을 측정해 보니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해답이 있었습니다. 대안이 있었습니다. 옷을 벗겨든다든지 아니면 물수건으로 몸을 좀 닦아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체온계는 우리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기는 행위나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행위는 사실은 시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체온계 시장에 해열제라는 솔루션이 더해지면 아까 어쩌라고가 솔루션이 주어지면 뭐가 된다 그랬죠? 시장이 생기고 돈이 된다. 이 시장에 돈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임머신을 한번 타고 가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한테 제가 체온계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요. 이걸 당신과 함께 유통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래요? 한다면 혹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제가 해열제까지 개발을 했는데 이 해열제까지 여러분께 판권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한다면 여러분 혹시 함께 하시겠습니까?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보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쓰지 않아서 그렇지 당연히 하지.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프리즘 아이오, 이 프리즘 아이오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래에서 온 나에게, 미래에서 온 누군가가 나에게 혹시 프리즘 바이오를 제가 개발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형성해 보시죠 한다면 미래를 알고 있다면 혹시 예스 하시겠습니까? 노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스를 하시겠죠. 그런데 혹시 프리즘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프리즘 바이오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제안을 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기회일 것이고 거기에 판권까지 나에게 있다면 그건 진짜 실로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즘 아이오는 빛을 통한 아이템입니다. 빛으로 무언가를 해내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가 욕심 무력이 별로 없는데 요즘 이 무력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집에 있는 LG 그 청소기가요. 100만 원 정도 하는 청소기가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20만 원짜리 청소기가 사고 싶어졌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청소기 헤드에 이 빛을 비춰가지고 먼지가 싹 잘 보이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최초의 다이슨이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다이슨 청소기가 빛을 통해서 먼지를 제거하니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구나. 다이슨에서 저걸 만들었구나. 비싸니까. 우리 집에도 비싼 거 있어. 생각했는데. 요즘 점점 50만 원짜리가 나오더니 30만 원짜리가 나오더니 20만 원짜리까지 빛으로 청소를 해주는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기술을 따라 하더라고요. 기술은. 그래서 요즘 좀 고민이에요. 밤에 불을 꺼놓고 TV만 하나 켜놓고요. 넷플릭스를 재밌는 걸 하나 켜놓고 보는 거예요. 와인을 한 잔 탁 마시면서 너무 평화롭죠.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커피를 한 잔 탁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햇볕이 쫙 들어오는 평화로운 오전에 남편이 싹 지나가는데
먼지가 확 일어나는 게 빛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깨집니다. 빛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빛은 우리가 평소에 밤에는 못 봤던 그것을 아침에 보게 만들어주는 그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프리즘 아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보면 제 손, 그냥 손바닥만 보이잖아요. 제 뼈 안 보이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제 뼈까지 다 보입니다. MRI 찍으면 더 깊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프리즘 마이오가 70만 개의 빛을 통해서 내 혈액 속에 있는 식물 영양소, 항산화 물질,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측정을 해서 단 15초 만에 내 건강의 지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쩌라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에디슨 때 말이죠. 세상의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 이 에디슨도 전기를 발명을 했지만 제가 이 에디슨만큼이나 존경하는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조셉 창 박사. 이 조셉 창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의 최고 연구 책임자로서 두 가지 꿈을 꾸고 있었어요. 뉴스킨에 처음 입사를 하면서 두 가지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이었냐면 나는 이 세상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겠어. 사실은 그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나는 이 세상 최고의 약을 만들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마넥스라는 이 이름 속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파머시, 제약,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제약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미래에는 아파서 먹는 약 말고 아파서 증상을 억제하는 그런 약 말고 미리 아프지 않게 하는 그런 신세대, 신개념의 약을 만드는 게 이 조셉 창의 꿈이었습니다. 최고의 약을 만드는 게. 더 이상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고 나이듦, 늙음, 노화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 스팬 에이지를 좀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건 그 회사가 누스킨이었다는 거. 누스킨은 최고의 원료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유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회사였다. 그런데 하나 아쉬웠던 건 사람들이 눈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던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란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가진 그 색안경을 벗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두 번째 꿈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든 이 최고의 제품을 숫자로 검증해 내겠다. 나는 내 제품을 검증해 내겠어. 이게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회사도요, 이런 꿈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거를 검증하다가 오히려 낙오될 수도 있거든요.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웬만한 자신감 아니고서야 자가 검열을 스스로 내가 해서 아니면 혼쭐 나겠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셉 창은 이런 꿈까지 꿨던 겁니다. 우리 최고의 제품을 나는 숫자로 입증해내겠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입증해낼 수 있을까? 그때 주변에 같은 파마넥스 동료들은 사실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어, 수석님, 사실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 눈 안구의 건강을 측정하는 눈 속의 카로티노이드를 측정하는 그 기계가 있긴 한데요. 그건 한번 측정을 하면 보정하는 기간이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계 사이즈가요. 이 실험실 한 방을 꽉 채울 만큼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조셉 창은 너무 좋았습니다. 할 수 있겠다. 그런 게 있다면 할 수 있겠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시큰둥할 때 조셉 창은 그렇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꿈을 꾸고 그때부터 연구, 개발, 진화를 거쳐서 드디어 25년 뒤에 개발을 해내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프리즘 아이오를요.
사실은 프리즘 아이오가 처음 나왔던 것은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의 사이즈가 좀 컸죠. 서류 가방만 하고, 그리고 또 노트북만 하고, 이렇게 사이즈를 점점 줄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기계의 내구성을 좀 의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택했던 방법은 우리 에베레스트로 가자. 이 기계를 들고 에베레스트로 가자. 그래서 기계의 내구성을 확인하자. 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람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항산화 수치, 내가 이 극한의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측정하면서 두 가지를 다 얻어보자, 결과값을.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프리즈마이오를 집어들고 그땐 이 스캐너였죠. 바이오 포토닉 스캐너를 짊어지고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서 내구성도 확인하고 그리고 측정 값에 대한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 확실하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재 우리 손안에 든 프리즈마이오. 사실은 3분이 걸렸던 때도 있었고요. 1분이 걸렸던 때도 있었으나 30초도 너무 길다. 15초로 만들자 하는 포부 끝에 드디어 15초 만에 프리즈마이오가 탄생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처음에 다이슨에서 100만 원이 넘는 빛이 나오는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20만 원대로도 15만 원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프리즈마 아이오도요.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있겠죠. 카피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압도적인 데이터입니다. 프리즘 아이오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은 2,800만 건 이상의 압도적인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어느 기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데이터. 기술은 카피할 수 있으나 데이터는 카피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손에 프리즈마이오가 들려진 이후로 벌써 수만 건의 데이터가 더 축적돼서 이번에 한번 데이터가 또 수정이 됐죠. 여러분,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기술은 카피할 수 있으나 데이터는 카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또 다른 비전입니다. 혹시 체온계는 몇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기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35만 원 하고요. 2,800만 원. 제가 숫자에 좀 약해요. 프리즘 마이오는 2,800만 원짜리고요. 일원이 2,800만 개가 모여 있고요. 체온계는 35만 원. 35만 원과 2,8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차이죠. 데이터는 한 번 생기기 시작하면 따라잡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프리즈마이어의 데이터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로하여금 앞으로 이런 압도적인 프리즈마이어는 산업의 지도와 경제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측정을 하고 나서 솔루션까지 그리고 거기에 판권까지 주는 아이템.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회이다. 그래서 에디슨과 조셉 창은 둘 다 아주 훌륭한 연구자이고 개발자이고 과학자지만 같지만 다릅니다. 왜 다르냐? 조셉 창은 우리에게 판권이라는 걸 선물로 줬거든요. 여러분, 전기의 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갖지 못했습니다. 체온계의 판권, 해열제의 판권, 그걸 우리가 가졌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갖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프리즘 마이오와 그 솔루션에 대한 판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프리즘 마이오의 이야기를 듣고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솔루션과 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시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주민의 리더님께서 시대적으로도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돕고 있어요. 사실 트렌드 코리아 2026 이 책을 읽어도 어쩌라고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트는 있어요. 시대에 대한 인사이트는. 앞으로 우리는 건강지능 HQ에 관심을 쏟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HQ는 무엇이냐?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과학적인 지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하고 총체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는 것,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비즈니스의 확장까지 만드는 것. 이게 파마넥스나 뉴스킨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시류를 읽어주는 내용으로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과 솔루션과 판권이 만났으니 기회가 온 거죠. 건강 지표 6대 영역이 있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나요? 혹시 스트레스는요? 영양가 습관은 안전하세요? 운동은 하시나요? 여러분의 체지방은요? 장 건강은요? 이 내용은 우리의 건강 지표를 6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눈 지표인데요.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혹시 측정하고 줄 수 있다면 첫 번째, 수면, 나이트 타임, 스트레스, 필감, 샤프마인드, 영양가 습관은 엘리먼츠, 그리고 G3, 뉴스스팬, 라이프팩. 운동 습관은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를 마치 운동을 계속 유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알스케어드. 체지방은 티알미, 장 건강은 메타. 이렇게 우리에겐 솔루션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측정하고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건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거 혹시 돈 될까요? 프리즈마이오를 통해서 측정하시고 데이터를 축적하시고 그리고 솔루션을 제안하시고 관리하신다면 그리고 그게 누적과 반복이 된다면 거기에 시장성과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너무 어려운데 혹시 생각하셨나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표를 다시 한번 캡처하시고 다음 수요일 강의, 다음 주 강의 계속 연달아 들어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돕고 시스템이 돕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광주가 너무 추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고요. 우리 전국에 눈 되게 많이 왔었죠. 나무 가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을씨년스럽고 뭔가 좀 쓸쓸하기도 하고 앙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겨울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봄, 여름, 가을의 나무보다 더 열심히 살아내려고 싹을 움터내려고 엄청나게 큰 내공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요즘 바깥에 나가면 다들 추워, 경기가 안 좋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새싹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고 그 기회는 다음 수요일 이 시간에 유광진 사장님께서 여러분들께 보상까지, 창업의 기회 보상까지 쭉 다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희연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랑연북 3권의 파트 7번째거든요. 거기에 이제 체크리스트 부분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사실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사업이 성장했었지. 이런 걸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네라고 한 번 더 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사진을 3장을 올렸는데, 이 파트 7번째 시작에 딱 보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보 사업자들이 왔는데, 막 의욕에 불타서 뭔가를 했는데, 잘 될 때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매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그것들을 잘 실천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제가 미팅을 해보면 이런 파트너가 있더라고요. 해바라기 같은 파트너. 예,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은 땅에 붙어 있어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님을 바라보듯이 스폰서님을 바라봐요. 스폰서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스폰서님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발은 땅에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그리고 돈키호테형이 있더라고요. 예,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요. 그게 진짜로 이렇게 악당이 아닌데 풍차를 부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아닌데 너무 의욕이 넘치게 저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이 조바심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결 방법들을 찾았거든요. 저렇게 발이 땅에 붙어 있는 파트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 같이 해보자. 이거 할 건데 이거 같이 할래? 라고 보고 배우게 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돈키호테 같은 파트너는요, 하지 말라고 말리기보다는 내가 돈키호테가 같이 되어서 그럼 풍차라도 부수러 같이 가보자 했더니 가서 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합리적이고 훌륭한 파트너는 어떠냐 하면 비전을 보고 저렇게 소처럼 열심히 해요. 열심도 다하지만 저기 올라타고 있는 지처럼 시스템에 편승해서 지혜롭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우리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다시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꼭 사업자라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순히 할 일의 목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은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 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명확해서 뭐를 하면 돼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예를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례를. 근데 우리가 미용실에 원장님이 있어요. 그 원장님이 커트는 너무 잘하는데 파마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손님이 오시면 저는 커트는 할 수 있는데 파마나 염색은 옆집 가서 하세요 하진 않잖아요. 그 뉴스킨도 원장님이 되는 것처럼 사장님이라고 오픈은 했는데 데모는 제가 못해요, 뭐는 제가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을 가려받고 싶지 않다면 체크리스트를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 얘는 체크리스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라는 생명을 지켜주는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1935년도에 미국에서 보잉 299라는 비행기가 이제 개발이 돼서 이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보다 높게 날고 폭탄을 두 배나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래서 전쟁 중에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시승식을 딱 하는데 정말 정말 베테랑 파일럿이 그 비행기를 조종했거든요. 그런데 90m도 못 가서 추락을 해버렸어요. 두 명의 엘리트 파일럿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 앞에 비행기보다 더 간단한 조작하면 되는 비행기에 잠금 장치를 해제를 안 한 거예요. 스위치 하나를 안 켰을 뿐인데 90m 올라가다가 비행기가 폭파해서 추락해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저 보잉기를 만든 비행기 회사는 어때요? 판매 루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각 단계별로 그 파일럿의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이륙부터 착륙에 이르기까지 체크리스트를 다 쪼개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타도 승무원들이 그 탑승객에게 해주는 안내 멘트나 하는 동작들이 다 똑같지 않나요? 그게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도입한 후에 한 건의 사고도 없었대요. 이게 과거의 일이었다면 현대의 의료계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왜?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환자가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손을 안 씻고 들어가는 경우,
거즈나 바늘이 없어지는 경우 수술 후에 이런 간단한 의료 사고 때문에 사망률이 엄청나고 후유증이 엄청났다는데 이런 체크리스트를 병원에서 사용하면서부터 사망률을 무려 47%나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의료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이만큼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어떤 일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자, 여기 코끼리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냉장고 안에 우리 코끼리 넣는 거 농담 진짜 많이 했잖아요. 제가 저기 주민의 리더님께 여쭤볼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이야기 우리 많이 했죠, 예전에? 자, 네. 3단계로 한번 넣어볼까요? 냉장고 문을 연다. 네, 1단계. 2단계는? 코끼리를 넣는다. 네, 3단계는? 냉장고 문을 닫는다. 맞아요. 우리 이거 너무 코미디처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가 너무 커서 냉장고에 안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음, 3단계로는 넣을 수 없겠죠. 음, 3단계는 명확해요. 네. 목표가 무조건 코끼리는 냉장고 안에 넣겠다는 목표가 명확하거든요. 그렇지만 실행을 했을 때 분명히 어떤 게 있냐면, 냉장고가 작아서 안 들어가거나 코끼리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5단계로 한번 바꿔볼까요? 음, 문을 연다. 네, 문을 연다. 코끼리를 밀어 네, 넣는다. 밀어 넣는다. 막 냉장고를 새로 사거나. 네. 막 갑자기, 그죠?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식적으로 다 알지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집에 있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려고 하면 시장에 간다. 그 냉장고 사이즈에 맞는 코끼리를 산다. 이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코끼리에 맞는 냉장고를 주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5단계, 7단계 이렇게 나누면요. 그 사이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요. 다 해결하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일의 프로세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잘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체크리스트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라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사업자가 되어보겠다라고 오신 분들은 주로 배우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회원을 가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제품 주문을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멤버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맨투맨 20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다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정기구매 혜택, 이걸 알고 있어야지 어때요? 나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안내했을 때 그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룹의 정기 미팅에 참여하고 있는지, 특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요, 데몬 가방을 꾸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자를 작은 데몬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번 만난 고객을 내가 계속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 관리 노트를 작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스텔라로 실적을 확인하고 조회하는 거, 그 다음에 늘상 이렇게 가르쳐 주는 책이 있잖아요. 락년북, 그죠? 뉴스킨북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강의장과 센터 위치를 알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여기로 오세요. 아니면 나도 갈 수 있게 안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저는 13번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니까 나의 임상을 잘 만들고 있는지, 그 다음 윙스 보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코어, 몸의 중심이 되는 곳에 근육이 많으면 어때요? 좋죠. 그래서 10가지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코어를 내가 체크하면서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 다음 사람들이 사업이라는 걸 해보지 않다가 갑자기 사업이라는 걸 하러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제품이 좋아서 하게 되었는지, 비전이 좋아서 나의 꿈과 목표에 맞는 일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마이스토리의 준비는요, 너무나 필요한 거고요. 꼭 스폰서 사장님과 의논해서 함께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숙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물어요. 사장님, 이거 어디, 어느 나라에 오픈돼 있어요? 물어요. 뉴스킨 이렇게 US 딱 사이트에 따라가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오픈된 국가나 그런 정보가 다 있죠. 그리고 지금은 프리즘 IO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요. 소비자들한테 나의 기계랑 페어링을 시켜주고 연동을 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100%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꼭 나가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려고 온 사람, 나는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제휴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은 여기 17가지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초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ROI 체크리스트.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그냥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서 조금 더 많은 뉴스킨으로 자산 소득을 구축할 수 있고 더 큰 소득을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DCSV 2500을 진행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한 번 제품을 TR90 주문한다고 해서 사업자가 덜컥된다고 해서 유지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ARO로 제품을 쓰는 사람, 나의 멤버 회원으로 제품을 써주는 사람들이 고정 고객들을 이렇게 초기에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3명의 1대 페이드 어필리에이터, 나처럼 브랜드 어필리에이터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LO의 통과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제 말일날 제주도 파트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2,000포인트 넘게 했는데 사장이 왜 사업자가 안 돼요 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2,000포인트 넘게 했지만 LOI를 통과하는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동의서를 가끔씩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잘 스폰서랑 상의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스텔라 앱에 비즈니스 스타트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은. 회사가 제공해주는 영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스폰서 사장님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니까 이 영상은 꼭 보세요 라고 안내해 주시는 게 있으면 반드시 LOI 시기 때 숙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브랜드 레프레젠티브, 내가 사업자가 되었어요. 사업자가 되면 이제 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내 매장을. 아까 미용실의 원장님처럼 내가 내 매장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해야 되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꿈의 목록과 목표가 반드시 글로 작성되어 있어야 해요. 왜? 기억보다 뭐가 적어서 남기는 것들이 더 오래 남죠. 그리고 명단은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바라기 같은 파트너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1년 전의 명단과 2년 전의 명단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최근 한 달 안에 만나지 않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사람은 내 명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하고 내 명단으로 이렇게 바꿔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라는 얘기만 많이 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문 가방을 활용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QBS를 직접 활용하고 있나요? QBS가 사실은 초보가 하기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저는 스폰서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가서 보고 배우는 게 가장 빨리 배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프리즘 IO가 나왔으니까 저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도 어때요? 프리즘 IO는 측정하면 그냥 일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프리즘 IO를 우리가 자꾸 뭔가 더 많은 걸 해석해 주려고 하고 더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니까 재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항목의 건강검진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잠깐 1, 2분 멘트를 해요. 정상입니다. 이건 약간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가 6 정도 되니까 당뇨 주의하세요. 운동도 좀 하세요. 이런 정도로 말해주지 않나요? 거기에 수치 하나하나를 다 해석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의사의 영역을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프리즘 아이오는
내가 측정한 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가장 빠른 맞춤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나의 맞춤형을 갖고 싶어 하는 소비자도 가져야 되고, 그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데이터가 해줄 것이고 그 데이터에 맞게 솔루션을 너한테 제공해 줄 것이다. 회사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보시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 잘 티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대에서 6대 스폰서의 성함과 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더라고요.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1대에서 6대 스폰서의 가장 큰 장점. 예를 들어서 이 사장님은 남자 사업자를 붙였을 때 100% 성공률이 높아. 그럼 그 사장님한테 하고요. 이 사장님은 감성적인 사람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너무 잘해. 그럼 그 스폰서님한테 요청하고 그 스폰서님의 가장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뉴스킨몰의 공지사항을 매일매일 사업자라면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3061의 의미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AS, 반품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소비자에게서 어떤 불만이 있을 때 어때요? 회사에 딱 보내면 바로 반품이나 재배송 처리를 해주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신뢰를 잃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루미스파를 새로 샀는데 AS를 본사에 보냈더니 2주가 걸려요. 매장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지금 재고가 없어서 사실은 본사에 보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본사에 갔다 오는 경우가 더 늦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직원과 통화를 해서 언제쯤 올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해드렸더니 고객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8대 특성과 유격수 공정은 우리의 자부심이니까 정말 그것들 때문에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 듣고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포인트 리더와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하나요? 포인트 리더는 나에게 다음 것들을 안내해 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고 있고 한 걸음을 못 나가겠으면 포인트 리더와의 미팅은 바로 앞에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니즈에 맞는 보상 플랜을 설명할 수 있나요? 초보 사업자 때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그 사람은 100만 원을 벌고 싶지 않아요. 1000만 원 넘게 벌고 싶은데 100만 원 버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1000만 원은 너무 무서워서 꿈도 못 꾸고요.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보상을 푸니까 겁이 나서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니즈에 맞는 보상 플랜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12번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티업과 초대의 중요성. LOI 과정이든 어떤 과정에서는 초대를 연습하고 그 초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같아요. 그리고 족보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눌루지에 있다 하지만 족보 노트에 쓰지 않으니까 돌아서니까 잊어버리고 돌아서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팀 전체에 족보 명단을 적어 놓고 그때 그 사람에 대한 특이점들을 적어 놓고 나니까 다음 미팅 할 때도 그 다음 미팅 할 때도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14번 진짜 중요해요. 그냥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48시간 트레이닝을 할 때 성공하고 싶대요. 그래서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놓았어요 하니까 아무도 성공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한번 해볼까요? 100만 원을 버는 게 지금 사장님한테 성공이면 100만 원을 버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정의해 놓읍시다. 그러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을 얼마 만에 벌고 싶어요? 6개월. 그럼 사장님은 6개월 만에 그 100만 원을 보면 성공이네요? 그럼 성공하고 나서 더 큰 성공을 꿈꿀 수 있는데 막연한 건요. 끊임없이 성공하고 싶대요. 근데 끊임없이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매니지먼트는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책에서는 맨투맨 20일을 몇 회 진행하고 있는지, 동안 클럽이나 헬시 클럽에 몇 명을 초대했는지, 뷰티 클래스와 홈파티는 주 몇 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에서 저한테 조금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 예전에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 이런 횟수가 너무너무 많이 줄었구나.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되겠다.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안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파트너와 아니면은 나의 소비자와 이런 미팅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온-오프 시스템에 참여와 안내를 하나요? 저는 참여하고 있지만 그 파트너 못 올 것 같아서 안내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뉴스킨북을 몇 번 읽으셨나요? 성경책하고 똑같죠? 읽고 또 읽고 또 새겨서 진짜로 이렇게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도 다시 깨우치게 하는 게 이 뉴스킨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를 할 때 적극적 개입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배운 것을 배우려고 처음엔 시스템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배우는 것은 가르칠 수 있어야지 진짜 배운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 레버러지가 일어나고요. 시스템을 활용하고 편승하던 곳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스템의 주체가 나가 되어야 돼요. 시스템의 운영자가 내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오롯이 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큰 수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안 클럽과 헬시 클럽은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잖아요. 그 이유가 소비자와 접점이 가장 많은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회원을 참여시키는 것에 처음엔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거기에 운영진이 되어서 컨설턴트가 된다면 어때요? 내 회원도 관리하지만 다른 회원들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더 많은 멘트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길러지거든요. 제가 삼삼 헬스클럽이 처음 생겼을 때 조현주 사장님이 원장님이었고요. 제가 이제 수석헌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잡다한 일들, 막 500명씩 두 달마다 들어오는 회원들을 상담을 하는 일들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폰서링과 방향 정렬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때 배웠어요. 저는 그냥 애도 어리고 너무 막 힘이 들고 하니까 적당히 하고 싶었거든요. 월급을 주는 일도 아니니까. 그런데 스폰서님은 정말 그 행사가 워킹쇼도 완성도가 높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잘하고 싶다가 막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신현숙 사장님한테 저요 뉴스킨에 머슴 살러 온 거 아니고요. 돈 벌러 왔거든요. 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막 울면서 대든 적도 있어요.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왜? 그 역량만큼 제가 못 해내서. 그런데 100을 원하는 스폰서님과 70을 하고 싶은 제가 충돌하고 있다가 스폰서님이 하자는 대로 100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 저는 사실은 사업적인 성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전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들이 저는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잡에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엔잡에 강의를 하자고 했을 때도 너무 감사하게 내가 성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체크리스트. 오늘 해보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체크리스트는 완벽주의가 되기 위해서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가이드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출퇴근에 의무가 없는 일에서 성공해 하는 노하우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의 주체가 돼서 내가 모든 일을 책임지면 누구 탓으로 돌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엔잡 사장님들이 오늘 보시고 랑년북을 한번 더 이렇게 처음부터 훑어보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